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간밤 뉴욕 증시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발표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영향들로 오늘 우리 지수도 초반에 힘을 좀 쓰지 못했거든요. 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452선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24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만나보시죠. 코스피의 매매 동향은요, 개인이 2,400억 원 넘게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닥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는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1.49% 하락하며 82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와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개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약세를 이어가면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 지수가 좀 하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특징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와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내놨는데요. 영업이익도 두 기업 모두 각각 15조와 11조를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폭을 좀 키워갔습니다. 지수 한번 만나볼게요. 주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2% 상승을 했고요. 기아는 5.8%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각각 18만 8,700원과 9만 3천 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보죠. 앞서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3% 이하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LNF가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11% 하락을 보여줬고 에코프로머티와 에코프로 BM도 각각 9%와 5%의 하락률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두 가지의 경기 지표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또 PCE 지수가 있는데요. FOMC의 금리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 나는 주식이다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방법 안내해 드려야겠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이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수급 분석에서 좀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K 대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K 대표입니다. 수급 분석으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있는 K 대표이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역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주식을 잘 하시려면 이런저런 시장 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 종목 중에는 마이너스 손실 구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종목들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시장에 의해서 빠진 종목인지 이 종목이 더 이상 모멘텀이 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인데 시장에 의해서 종목이 만약에 밀렸다 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시장이 회복해주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회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어떤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가가 밀렸을 때 그리고 코스피 지수 지금 과매도권이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기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이랑 말레이시아 축구가 한다고 합니다. 축구도 너무 좋죠.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공략주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식을 하실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점검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또는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는지 각각 이유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점검해 보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7715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링크 보내드립니다.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시장 살짝 엇갈린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살짝 오늘 좀 엇갈린 양상을 좀 보였고요. 미증시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좀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증시도 최근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떤 좀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또한 또 비슷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면서 반등세가 좀 나온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전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사실 좋지 않았어요. 실적 결과 자체가.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약세를 보였고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코스닥 지수는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가격대가 좀 높고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좀 재차 다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 시장을 좀 누르는 요소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결국에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맞춰서 실적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급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급을 파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약세를 보인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수급이 받쳐줘야 우리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내 증시가 상승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매수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루 핑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기간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돼야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공략주와 제가 오늘 강의까지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상승을 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야 우리 지수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좋아지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이상 구간에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는 그만큼 빠져 있을 거예요. 이 환율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대비해 보면 상반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환율이 1,330원, 4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있던 종목을 매수했을 때 사실 손실 본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빠지지만 우리가 지금 신규 매수할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환율이 좀 빠져줘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원달러 환율 차트의 흐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시작이 돼야지 우리나라에 또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목 지난주에 주셨던 이 공략주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었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MP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MP라는 종목의 지금 흐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AS 아닌 AS입니다. 일단은 종목명은 MP고요. XR 관련주예요. 뭐 크게는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일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방송이니까 금요일날 시초가에 진입했고요. 매수가는 4,160원,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밀렸어요. 약 손실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제가 앞전에 시황 얘기할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수에 의해서 조금 빠진 종목들, 뭐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받쳐주는데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릴 때 거래 이탈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기법 강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라인을 그을 수가 있어요. 왜 라인을 그을 수가 있냐? 지금 이 구간이 전고점 구간입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추가 슈팅이 나왔지만 주가가 밀렸어요. 뭐 241선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맞고 빠진 부분도 있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래는 없지만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가라는 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 조금씩 흘러내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 이탈 없이 조금씩 내려 흐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만간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크게 급등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근데 이 종목 지금 바닥이 어디다? 2,400원.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도 사실은 걱정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조만간 한번 슈팅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톡방에서 따로 브리핑은 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부분들 중에 MP가 그럼 앞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뭐 가격 레인지는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엑셀 관련주 MP였습니다. 모든 종목이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을 짚어주고 중간중간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잘 살펴보시고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이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선물일까요? 요즘에 노란톡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 선물이 올해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야심차게 올해 2024년 프로젝트로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선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따가 확실하게 좀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당일의 시장 주도주가 있습니다. 당일 시장 주도주들은 거의 항상 나오기 마련이에요. 뭐 그날의 주도주가 좀 부재한 경우도 많지만 당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옵니다.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더라도 그 당일의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제 부합하는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검색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검색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앵커님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만든 검색기가 있어요. 네. 당일에 주도주가 될 수가 있고 급등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네. 이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아요, 조건이? 근데 이 조건 중에 네.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거래량? 거래량?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거래 대금을 많이 보는데 대금, 네.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주 똑같이 100주가 있는데 이 주가가 다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는데 거래 대금이 분봉상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필수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 조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9시에서 10시 사이가 왜 그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건데 오전 시장을 보다 보면 변동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예요. 그런데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트레이딩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에 주도주가 되고 당일에 급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 제공해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오늘 밤 10시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 온라인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힌트만 드리면 뭐 눌림목에서 잡아라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 눌림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눌림목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나도 당일 주도주를 매매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에 온라인 방송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 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장중 브리핑 받아보시고 활용법까지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QR코드가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하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자입니다.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K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테마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STO라는 이제 테마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STO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STO를 가지고 나왔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STO라는 이 테마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금 관련주들 좀 흐름을 보시자면 지난해 연말부터 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올해부터 상용화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24년 상반기에 이제 주요 증권사의 토큰 증권 플랫폼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슈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밀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고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하락폭이 둔화되고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인트에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자산의 이제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의 뭐 가상화폐와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상화폐와 토큰 증권의 큰 차이점은 일단은 실물이 있냐 없냐. 우리가 가상자산은 사실 실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STO,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실물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에서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30년에 우리가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을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결국 GDP 대비 14.5%인 367조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낸다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종목을 왜 지금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전망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다 바닥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상 좀 봐야 되는 종목이고 부담이 좀 없는 자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특징주를 한 종목을 볼게요. 이 IT센이라는 종목인데 국내 최초 실물금속 기반의 ST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최근의 흐름은 대장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속을 0.001g 단위로 조각 투자하는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최대 규모인 하나증권이죠. 토큰 증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부분들도 STO 관련주로서 주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TO 발행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 STO 이제 거래소인 그린엑스와 MOU 체결 소식에 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신고가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도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고가 영역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신고가형에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거의 물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차익 실현 욕구만 우리가 매수세가 이겨준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서 더 추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다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 사실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리스크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다. 그럼 신고가 영역에서도 트레이딩은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은 한 가지만 더 잡아본다면 이런 구간들 제가 잘 보라고 좀 말씀드리죠. 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매물대라는 건 그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구간에서 거래를 많이 했던 분들이 주가가 밀렸을 때 물리겠죠. 손실 구간이겠죠. 그럼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구는 반만 팔 거야. 누구는 본전만 오면 다 던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은 매도세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간들을 다 우리가 소화해주고 돌파를 했다는 건 이제부터 추세를 상방으로 틀어줄 거겠다. 이런 구간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물대 돌파 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IT센이라는 종목을 가격 레인지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면 지금 이 캔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400원에서 8,700원 이 레인지 안에 구간에서 어떤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는 포인트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제 지난 연말에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잠시 또 쉬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토큰 시장 앞으로 이제 개화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이 테마는 이제 자동차 테마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대표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죠. 아무래도 올해 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엔 금리 인상 피크 아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 금리 인하가 맞긴 맞지만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 영업이익 1위였어요. 그런데 제쳤습니다. 만년 1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영업이익 2위를 기록했어요. 뭐 기아 같은 경우 우리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11조 정도가 나왔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 가까이 나왔어요. 99조 몇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대단한 수치고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는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자동차 뭐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 자동차를 잘 만들긴 해요. 잘 만들긴 하지만 우리 뭐 독일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한테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이 구동계, 엔진 쪽은 기술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동계가 사실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 뭐 2차 전지나 뭐 앞으로는 자율주행하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인데 그에 따른 건 우리가 국내 업체들이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GM의 공장을 인수를 했고 아직까지는 인도의 뭐 GDP 자체가 높진 않아서 뭐 지금 자동차 뭐 판매량이 엄청 뭐 다른 업체들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도의 인구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잠정적 수요자들이 많다. 이 부분들을 현대와 기아가 충분히 좀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기아가 작년 매출 99조 원, 영업이익이 11조 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 어느 구간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됐냐면요. 이 북미와 유럽 등 이 선진 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 친환경차들 중에서는 전기차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좀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서 볼 수 있는 점은 당연히 오늘 기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자동차 중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자동차를 제조를 하고 있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다양한 친환경 차량과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종들이 있고요. 소렌토, EV9 등 이제 신차 효과로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 EV9 같은 경우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아의 앞으로의 좀 모멘텀으로 발동을 할 거고요. 2023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인도 시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난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다가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돌파했다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 21선까지 오늘 캔들로서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좀 상방적으로 더 이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눌림 구간들이 오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좀 눌림 구간이 왔을 때 보시는 게 손익비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지금 사실 저희가 한번 같이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화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셰시 및 차체의 각종 부품을 생산을 하고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이제 부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들이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의 이제 3위예요. 인도 시장이 3위까지 올라왔는데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꾸준히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뭐 최근에 뭐 북미 쪽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인도 시장이 세계 자동차 시장 3위이다 보니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GM의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 화신이라는 종목에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상 추세대를 그어봤을 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건 추세는 상방 쪽으로 방향성은 잡혀 있다. 추세가 상방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느냐.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화신이라는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 중에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고 싶을 때 어떤 종목 봐야 될까 하면은 화신이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종가상 11,7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12,000원 이하에서 12,000원 이하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셔도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자동차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기아와 현대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도 했고요. 관심주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저희가 화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참여 방법 보셨죠?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문자인데요.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아까 대표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던 이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선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해드리면 이게 무슨 선물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이번 주에 3종목 정도를 진입을 했는데 그 3종목 정도는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일 시장 주도주를 포착을 할 건데 이때 결국에는 우리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중요하다. 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중요하냐?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지 변동성이 없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 사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가능한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최고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장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선물로 제공해 드리는데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냐.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포착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고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종목들을 바로 매수를 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들이어도 매매 타점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매매 타점은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 모르실 겁니다. 왜 모르시냐면 사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 매매 타점만 잘 잡으면 우리가 10분 안에 뭐 한 3%라도 10분 안에 몇 프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를 목표로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 3%라는 수치는
사실 당일 3%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일주일에 3번만 종목을 매수해서 하더라도 9%면 한 달에 거의 몇 프로입니까? 28%, 거의 3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제가 실질적으로 가져갔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사실 눌림목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포착이 됐냐?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장 시작하고 나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 이후에는 6% 정도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아요. 좋은 게. 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된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오전장에 무조건 끝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점을 잡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한번 타점을 지금 잡아드릴게요. 제가 볼 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방송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 왜 이 캔들이나 이 캔들에 들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이 온라인 방송에서 이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 눌림목에 대한 강의. 눌림목에 왜 놀이라고 나오네요. 네,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좀 배워가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는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수익을 또 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첫 조정 구간에서 이런 구간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이 나오면 한 종목, 두 종목이 나오면 두 종목.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좋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근데 그걸 토대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계시면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받고 나서 이런 눌림목 강의까지 들으신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10분도 안 됐죠. 10분도 안 되는데 급등세를 나타나면서 이 구간에서 한 3% 이상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게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좀 눌렸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안 가는 거 압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 좀 눌렸다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좀 기다리려면 이런 좀 재미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기로 장착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종목들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는 게 사실상 뭐 어렵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내일부터 바로 이 종목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실 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눌림목 강의를 해드릴게요. 데이 트레이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눌림목 강의. 종목은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일부터 한번 시행하셔서 하루에 3% 목표 짱 지키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해 보시면 되겠죠. 참여 방법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카메라를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로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선물도 받아보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10시부터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까지 모두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초보분들에게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주도주 포착은 더욱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주도주 포착은 제가 제 검색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드릴 거고요. 우리가 스윙으로 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준 캔들을 잡을 거예요. 기준 캔들을 좀 찾자가 첫 번째이고요. 이슈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짧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렸을 때 비중을 더 실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세를 나타냈을 때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좀 간단하게 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MP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준 캔들 잡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거래 대금이 요즘 장세에 맞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 지금 장대 양봉이 출현이 돼야 되는데 15% 이상 급등세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매물대 돌파 자리면 더욱 신뢰도가 올라간다. 근데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어디가 기준 캔들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캔들을 기준 캔들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하루에 1,700억 이상 들어왔고 거기다가 이런 매물대, 이런 저항대들을 돌파한 자리이고 그다음에 1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캔들을 기준 캔들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겁니다. 근데 눌림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조정을 받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런 구간들이 있고 이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에요. 근데 돌파를 했죠. 이 구간에 라인을 그어보면 이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았다면 3거래 만에 10% 이상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곡점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단기간 안에 좀 수익을 가져가자. 이 기법은 데이 트레이딩 아니고 좀 단기 스윙으로 보는 기법에 가장 좀 알맞으니까요. 지금 좀 더 자세한 이런 디테일한 구간들이 있지만 이 구간들은 사실 제가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까지 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복 이제 뭐 기준 캔들도 찾아야 되고 재료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 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종목을 더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볼까요? 아니면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다른 종목들은 뭐 지금 온라인 무료 방송 같은 공개 경우에는 방송에서, 네. 공개 방송에서는 사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네. 공략주도 중요하니까 그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공략주 중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아까 제가 STO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IT센이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가격 레인지를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지금 구간에 많이 주가가 밀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사실 뭐 블록체인 기반 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갤럭시아 메타 갤럭시아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STO 관련해서 좀 많이 부각이 될 것이고 이 전자 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것입니다. 이 섹터에 대한 이슈도 있고 사실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받쳐주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종목 방금에 제가 기뻐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구간들 보이시죠?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바닥 구간에서 1차 상승 파동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했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는데 지금 뭐가 나와요? 거래가 상승했을 때보다 거래가 별로 안 나오죠. 이런 구간들에서 에너지는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정확한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 종목이 많이 밀리는데 최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조금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냐? 지금 이 구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반등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STO 관련해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자면 이 종목은 이미 타점이 좋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의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만나봤습니다. 자, 매수가는 1월 26일 시초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6,400원입니다. 각각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공략주 저희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대표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야심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그럼 뭐 자동차 산업이랑도 같이 연관이 뭐 많이 되어 있는 관련주이죠. 이 현대 오토 에버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 모빌리티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쪽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는 단연 이 종목은 무조건 한 종목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율주행 뭐 지난해부터도 이슈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24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이제 상용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현대차에서 지난 연말에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FSD가 이제 상용화를 좀 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율주행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들을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에서 2025년에 SDV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기반의 차량들로 많이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전환이 될 때 결국에는 현대 오토 에버의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연적으로 같이 동반 수혜를 볼 수 있고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은 지난해 또 급등세를 한번 나타냈었는데 이 구간에서 수급 자체가 동반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렸다가 여기서 저점을 찍었죠. 이 구간이 한 12만 원, 13만 원 이 구간대입니다. 여기서 어떤 패턴들이 나왔는데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쌍바닥 패턴 중에서도 오른쪽 궁뎅이가 좀 올라간 이런 쌍바닥 패턴들이 나왔는데 이러고 나서 급등세가 나왔고 주가 조정받았지만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이런 추세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이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이 쭉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 구간에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잡는 구간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적인 이슈들이 많고 섹터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탄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한 종목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뭐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종목 꾸준히 우리가 잘 끌고 가보자. 그럼 큰 수익 날 것이다 하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 그리고 121선 지지 포인트 보고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가격적인 부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미 타점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뭐 매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손절가는 16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이제 반도체나 AI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른 테마나 섹터들은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전망 좋은 섹터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공략주는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매수가 1월 26일 시초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 톡방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QR코드 카메라로 화면에 대주시면 저희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K 대표와 함께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공개 방송까지 모두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